면 5년 후에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지금 68세세요. 부인 박미숙 씨는 66세시고요. 이 부부가 5년 전에 은퇴하실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대요. 회사에서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으로 무려 2억 원을 받으셨거든요. 한꺼번에 2억이라는 돈을 보시면서 김철수 씨는 이제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시가로 5억 원쯤 되는 괜찮은 곳이에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까워서 노후에 살기 딱 좋은 곳이죠. 25년 전에 1억 5천만 원 주고 사셨는데 지금은 5억 원이 됐으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김철수 씨가 한 달에 120만 원 받으시고 부인 박미숙 씨가 한 달에 80만 원 받으세요. 둘이 합치면 200만 원이죠. 자녀는 둘이에요. 큰딸이 지금 40세고 아들이 37세예요.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남편이랑 애들 키우면서 살고 있고요. 아들은 인천에서 아내랑 애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돈 쓸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으셨대요. 솔직히 여러분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싶었거든요. 퇴직금 2억에 집 5억에 연금 200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퇴직금 2억 원은 이제 겨우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5년 만에 1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어요. 지금 집 담보대출이 5천만 원이에요. 이자가 1년에 5%니까 한 달에 이자만 21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돈 이야기만 하다가 부부 싸움도 자주 하신대요. 김철수 씨는 부인한테 당신이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하시고 부인은 남편한테 당신이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고 하시고요. 결혼하고 40년 넘게 사셨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대요. 급기야는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2억의 집에 연금까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김철수 씨는 은퇴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셨대요. 노트를 꺼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지 하나하나 다 계산하셨어요. 식비는 두 사람이 먹는 거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되겠죠.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고지서 보니까 20만 원 정도 나오더래요. 핸드폰 2대랑 인터넷 요금 합쳐서 10만 원 정도요. 버스 타고 다니는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되겠죠. 병원은 두 사람 다 고혈압이랑 당뇨 있어서 한 달에 약값이랑 진료비로 2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 외에 생활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발도 하고 하면 4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았대요. 다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김철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시면서 정말 안심하셨대요. 연금이 200만 원씩 들어오는데 150만 원만 쓰면 매달 50만 원씩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퇴직금 2억 원은 손도 안 대고 비상금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부인한테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하셨을 때 김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대요. 통장에서 나간 돈이 무려 270만 원이었거든요.
계획했던 150만 원보다 120만 원이나 더 나간 거예요.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뭔가 잘못 계산된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보셨대요. 그런데 맞았어요. 정말 27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이번 달만 특별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은퇴하고 집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새로 사야 할 것들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간 거겠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둘째 달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첫 달보다는 적지만 계획보다는 1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셋째 달은 260만 원이 나갔고요. 넷째 달은 28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김철수 씨가 영수증을 전부 꺼내서 하나하나 따져보셨대요. 제일 먼저 식비가 계획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80만 원이 나간 거예요. 30만 원이나 더 나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거든요. 한 끼에 4천 원이면 됐어요. 저녁도 회식하는 날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회사에서 저녁을 사줬으니까 집에서 저녁 안 먹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루 세 끼를 전부 집에서 해먹게 된 거죠. 거기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래요. 매일 집에서 밥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밖에 나가서 드시게 되더래요. 한식 뷔페도 가시고 중국집도 가시고 칼국수집도 가시고 횟집도 가시고요. 한 번 나가면 두 사람이 5만 원에서 7만 원씩 나가요. 일주일에 3번 외식하면 한 달에 12번이에요. 한 번에 평균 6만 원씩 쓰시면 한 달에 72만 원 정도 외식비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비도 계획이랑 달랐어요. 20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60만 원이 나갔거든요. 무려 40만 원이나 더 나간 거예요. 김철수 씨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약 받아오시는데 한 번에 약값이랑 진료비가 9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고혈압이랑 당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위염이래요. 위내시경도 하시고 약도 받으시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셔서 정형외과도 다니시는데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갔어요. 부인 박미숙 씨도 무릎 관절이 안 좋으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래요.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가시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가요. 거기다가 영양제도 드셔야 한대서 관절 영양제 사드시는데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둘이 합치면 병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 씨가 완전히 깜빡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 경조사비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가요. 김철수 씨는 회사 생활을 38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정말 많으세요. 회사 동료들도 있고, 대학 동창들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동네 이웃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요. 한 달에 경조사가 평균 5번 정도 있어요. 누구는 결혼식하고, 누구는 돌잔치하고, 누구는 회갑잔치하고, 안타깝게 장례식도 있고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내시는데 한 달에 5번 가시면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명절하고 생일 비용도 완전히 빼먹으셨어요. 1년에 추석이랑 설날 2번 명절이 있잖아요. 자식들이랑 손주들 다 오면 차례상도 차려야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선물도 사야 하고요. 큰딸네 가족이 4식구고 아들네 가족이 3식구니까 7명이 오는 거예요. 차례상 차리려면 과일도 사야 하고 나물도 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고기도 사야 하고요. 한 번 장 보면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자식들이랑 손주들 선물도 사야 하잖아요. 명절 선물 세트 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가요. 1년에 2번이면 200만 원이고요. 한 달로 따지면 약 17만 원이에요. 생일도 있어요. 자식 둘이랑 손주 셋이면 1년에 5번 생일이 있는 거예요. 생일 때마다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주시잖아요.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요. 한 번에 평균 30만 원씩 쓰시면 1년에 150만 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약 13만 원이죠. 김철수 씨는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안 든다고 생각하셨어요.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지만 우리는 우리 집이니까 그 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집이 있어도 돈은 들어가요. 제일 먼저 재산세가 있어요. 김철수 씨 댁 아파트가 시가 5억 원이니까 재산세가 1년에 120만 원 정도 나와요. 매년 7월이랑 9월에 반씩 나누어서 내는데 1년에 120만 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이죠. 관리비도 매달 나가요. 김철수 씨 댁은 30평대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와요. 공동관리비에 청소비에 경비비에 이것저것 합치면 20만 원이에요. 전기세랑 수도세랑 가스비도 매달 나가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전기세가 한 달에 6만 원, 수도세가 3만 원, 가스비가 6만 원 정도 나와요.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재산세 1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에 공과금 15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고장 나는 데가 생겨요. 김철수 씨 댁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됐거든요. 은퇴하고 3년째 되던 해에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서 걸레로 닦으면 됐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2~3번씩 닦아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새더래요.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 부식됐대요. 배관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하더래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김철수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배관 하나 바꾸는데 300만 원이나 한다고요. 그런데 안 바꿀 수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300만 원 주고 배관을 교체하셨어요. 그해 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20년 넘게 쓴 에어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리기사 불러서 보니까 컴프레서가 고장 났대요.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 돈 주고 수리하느니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더래요. 김철수 씨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셔서 에어컨을 알아보셨어요. 요즘 나온 인버터 에어컨이 전기세도 덜 나오고 좋다고 해서 그걸로 사셨는데 2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위잉위잉 하는 소리가 밤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넣어둔 음식이 자꾸 상하더래요. 우유도 금방 상하고 야채도 금방 시들고요. 냉장고가 20년 넘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할 때가 된 거죠. 새 냉장고를 사셨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그 해에만 집 관련 비용으로 650만 원을 쓰신 거예요. 4년째 되던 해에는 베란다 세시를 바꾸셨어요. 세시가 너무 낡아서 겨울에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거예요. 난방을 틀어도 집이 안 따뜻하고 난방비만 엄청 나오니까 결국 바꾸셨는데 800만 원 들었대요. 5년째 되던 해에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수리기사가 와서 보더니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가 안 된대요.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400만 원 나갔어요. 이렇게 5년 동안 집 관련 비용으로만 2천만 원 넘게 쓰신 거예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이제 우리 돈 쓸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큰딸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우리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래요. 우리 부부 월급으로는 빠듯해서 그러는데 아빠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요. 손녀가 얼마나 예쁜데요. 김철수 씨는 얼마나 도와주면 되냐고 물으셨대요. 큰딸은 한 달에 50만 원만 1년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년에 남편이 승진하면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김철수 씨는 큰딸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큰딸은 계속 받으시더래요.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김철수 씨도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끊겠어요. 계속 보내드렸어요. 아들도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대요. 2천만 원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김철수 씨는 고민하셨대요. 그때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을 주면 1억 3천만 원이 남으니까 그래 도와주자 하고 아들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나중에 꼭 갚으라고 하시면서요. 1년이 지났어요. 큰딸은 여전히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계셨어요.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더 도와줘요. 남편이 이직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된대요. 아들은 2천만 원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년이 지났어요. 큰딸한테 보낸 돈이 1,200만 원이 됐어요. 아들한테 빌려준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자식들한테 3,200만 원을 준 거예요. 김철수 씨가 큰딸한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못 도와줄 것 같다고요. 아빠도 노후 자금이 점점 줄고 있다고요. 큰딸은 서운해하더래요. 아빠 집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김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셨대요. 딸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들한테도 돈 좀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화를 냈대요.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은 한 푼도 안 갚으셨대요.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독립했어도 지원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손주 학원비에 전세 자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줬는데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도와주니까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대요. 김철수 씨는 은퇴하실 때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긴 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하나씩 둘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70세가 되셨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한 번에 15만 원이에요. 한 달에 2번 맞으니까 30만 원이죠. 거기다가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더 나갔어요. 부인 박미숙 씨는 71세에 눈이 침침하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백내장이래요. 양쪽 눈 다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실손보험으로 일부는 돌려받으셨지만 본인이 내신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72세의 김철수 씨는 심장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부정맥이래요.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150만 원 나왔고요. 약을 먹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에 약값이 10만 원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73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나간대요. 김철수 씨 부부가 68세일 때는 병원비가 한 달에 5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73세가 된 지금은 한 달에 120만 원이 나가요.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5년 동안 병원비로만 4,500만 원 넘게 쓰신 거예요.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 세울 때 병원비가 계속 2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래요. 68세 때는 고혈압이랑 당뇨만 있었는데 70세 넘어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안 좋고 뼈도 약해지고 이것저것 다 생기더래요. 김철수 씨가 또 깜빡하신 게 있어요.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2019년에 김치찌개 한 그릇이 7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1만 원이에요. 43%나 오른 거죠. 마트에서 장볼 때도 2019년에는 10만 원이면 장바구니 가득 담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똑같은 걸 사는데 14만 원이 들어요. 40%나 오른 거예요. 택시 기본요금도 2019년에는 3,800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4,800원이에요. 26% 올랐죠. 아파트 관리비도 2019년에는 18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2만 원이에요. 22% 오른 거예요. 5년 동안 물가가 평균 30% 이상 오른 거예요. 2019년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2024년에는 260만 원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김철수 씨 국민연금이 2019년에 한 달에 12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32만 원이에요. 1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생활비는 30% 올랐는데 연금은 10%만 오르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김철수 씨 부부는 은퇴 후 5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큰 돈 나갈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첫 해에 큰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한데 결혼식 비용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셋째 해에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 처리됐대요. 아들한테 중고차를 사주시는데 1,500만 원 들었어요. 넷째 해에는 김철수 씨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비용이 1,200만 원 나왔는데 형제들이랑 나눠서 내기로 했지만 김철수 씨가 장남이셔서 절반을 내셨어요. 600만 원이요. 다섯째 해에는 부인 박미숙 씨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셨어요. 수술하시고 입원하시는데 500만 원 나갔대요. 이렇게 5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5,800만 원이었어요. 김철수 씨는 계획 세울 때 이런 일들을 전혀 생각 안 하셨대요. 큰일만 없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큰일은 반드시 생겨요. 자녀 결혼도 있고 사고도 나고 장례도 치르고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요. 김철수 씨는 처음 계획에서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월 150만 원만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해 월 평균 생활비가 270만 원이었어요. 연금 200만 원으로는 70만 원이 부족했어요. 둘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2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부족했죠. 셋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290만 원이었어요. 90만 원 부족했어요. 넷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부족했고요. 다섯째 해 월 평균 생활비가 310만 원이었어요. 110만 원 부족했어요. 5년 동안 연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총 5,400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에서 매달 꺼내 쓰신 거죠. 김철수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금만으로는 절대 생활할 수 없더래요. 월 200만 원 연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이상이더래요. 매달 100만 원씩 퇴직금을 꺼내 써야 했대요. 그럼 5년 후 김철수 씨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퇴직금 2억 원 중에 남은 돈은 겨우 3천만 원이에요. 5년 동안 어디에 쓴 걸까요? 생활비가 매달 부족해서 5년 동안 꺼내 쓴 돈이 5,400만 원이에요. 집 관련 비용으로 2천만 원 나갔고요. 자녀 지원으로 큰딸 학원비랑 아들 전세금 해서 3,200만 원 나갔어요.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든 돈이 2천만 원이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5,800만 원이에요. 다 합치면 1억 8,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좀 즐겨야지 하고 일본 여행에 300만 원, 유럽 여행에 600만 원 쓰셨어요. 5년 동안 여행비로 1,500만 원 들었고요. 카페도 자주 가시고 외식도 하시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하면서 자잘하게 나간 돈이 1천만 원 정도 더 있어요. 실제로는 퇴직금 2억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을 쓰셨어야 해요. 그럼 1천만 원이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3천만 원이 남았을까요? 김철수 씨는 3년째 되던 해에 급한 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2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랑 자녀 지원금을 메우셨대요. 5년째 되던 해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빌리셨어요. 총 대출액이 5천만 원이에요. 대출 이자가 1년에 5%니까 한 달에 이자만 21만 원씩 나가요. 김철수 씨 부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퇴직금 잔고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 집 담보대출은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연금은 200만 원 들어오는데 생활비는 320만 원 나가고 대출 이자 21만 원까지 내야 하니까 한 달에 141만 원씩 모자라요. 퇴직금 3천만 원으로는 21개월밖에 못 버텨요. 1년 9개월 후면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결국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셨어요. 미안한데 아빠가 좀 힘들다 한 달에 70만 원씩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큰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우리도 힘들어요. 아빠가 도와주던 50만 원도 끊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도와드려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도 전세금 2천만 원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김철수 씨 부부는 막막하기만 해요.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대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 만에 바닥났대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집도 돈이 들고 자녀 지원은 끝나지 않고 병원비는 계속 늘고 물가는 오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부부는 무너졌다고 하세요. 그럼 노후 자금은 진짜 얼마나 필요할까요? 김철수 씨 부부 사례를 보면서 계산해 볼게요. 은퇴 나이가 65세고 85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노후 기간이 20년이에요. 부부 국민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는데 실제 생활비는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해요. 물가 상승까지 생각하면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족한 거예요.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부족해요. 여기에 추가 비용을 더해야 해요. 집 관련 비용이 20년 동안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20년 동안 1억 원 정도 들고요. 다 합치면 3억 8천만 원이에요. 최소한 노후 자금으로 3억 8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최소한이고요. 여유 있게 살려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제일 먼저 실제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해요. 먹고 사는 비용만이 아니에요.
병원비도 넣고 경조사비도 넣고 명절 비용도 넣고 생일 비용도 넣고 취미 생활비도 넣고 용돈도 넣고 자잘한 지출까지 다 넣으셔야 해요. 최소한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집이 있어도 주거비를 계산하셔야 해요. 재산세의 관리비에 공과금에 고장나서 수리하는 비용까지 다 넣으셔야 해요. 한 달에 최소한 50만 원, 1년에 최소한 600만 원은 주거비로 잡으세요. 세 번째로 자녀 지원을 명확하게 제한하셔야 해요. 도와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신다면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을 꼭 지키세요. 무제한으로 지원하시면 노후가 파탄나요. 네 번째로 병원비 증가를 대비하셔야 해요. 65세 병원비의 2배를 75세 병원비로 잡으세요. 실손보험은 꼭 유지하시고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세요. 다섯 번째로 물가가 오르는 걸 계산하셔야 해요. 물가는 1년에 평균 3%씩 올라요. 10년이면 34%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0년 후에는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로 비상금을 꼭 확보하셔야 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해서 최소한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곱 번째로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출을 맞추세요.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생활비를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로 맞추세요. 불가능하시면 부족한 돈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수입을 만드세요. 여덟 번째로 집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집이 5억 원이면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3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 가시면 2억 원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홉 번째로 노후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최소한 3억 8천만 원, 여유 있게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노후 자금이에요. 열 번째로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시고 얼마나 있으시고 얼마나 필요하신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부족하시면 지금이라도 더 모으시거나 지출을 줄이세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얼마예요? 2억 원이에요? 3억 원이에요? 5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정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집 관련 비용은 얼마인지, 병원비는 얼마인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얼마인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김철수 씨 부부의 실수 중에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생활비를 너무 낮게 잡고 계세요. 집 관련 비용을 무시하고 계세요. 자녀 지원을 멈추지 못하고 계세요. 병원비 증가를 대비하지 않고 계세요. 이 질문에 답하시면 뭘 고쳐야 하는지 명확해져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자녀 지원 중단하기, 비상금 확보하기, 집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거 생각해 보기. 뭐든 좋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를 지켜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하실 일은 이거예요. 가계부를 꺼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다음 주에 하실 일은 이거예요. 노후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지금 있는 돈, 앞으로 들어올 연금, 필요한 생활비, 예상되는 지출 다 엑셀에 정리하세요. 이번 달에 하실 일은 이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노후 자금이 부족하시면 지출을 줄이시거나 집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거 생각해 보시거나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1년 후에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대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대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5년 만에 바닥났대요. 2억 원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하세요. 맞아요. 2억 원은 생각보다 적은 돈이에요. 자기 집이 있어도 연금을 받아도 부족해요. 최소한 3억 8천만 원, 여유 있게 5억 원은 있어야 해요. 지금 확인하세요. 계산하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동하세요. 노후 자금을 정확하게